전화를 하니까 윤민이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지금 TV에서 속보가 뜨는데 배가 침몰하고 있다더라.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구명조끼를 입고 줄을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는 지금 배가 이상이 있다는 거를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구나, 인지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배를 오는 걸 기다리느라고 아이들을 구명조끼를 입혀서 그 갑판 위에 대기를 시켜놓고 있구나. 그래서 뭐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고, 윤민이한테 어떠냐고, 애들 막 울고 있고 그러느냐고 했더니 애들이 안 온대요. 그냥 줄 맞춰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엄마 너무 걱정하니까 나오자마자 그럼 엄마한테 전화를 해주렴. 그러고 저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한테 전화해서 윤민이가 이런 상황이라더라, 너도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큰언니가 윤민이하고 카톡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9시 40분까지 윤민이하고 연락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연락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이미 그때는 학교에서 저희 그 학부모들한테 모두 단체 문자를 띄웠어요. 바로. 그래서 전원 구조됐다고, 안심하시라고. 그 단체 문자가 받은 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그때는 제가 윤민이하고 통화를 하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당연히 윤민이하고 통화도 됐고 문자도 받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애기 아빠한테 전화가 오면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일단 학교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조퇴를 하고 일단 학교로 갔죠. 근데 학교로 갔는데 제가 이제 조퇴를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서두르질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학교로 갔는데 그때는 이미 학부모들이 학교 교문 앞에 인사인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보니까 벌써 버스가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팽목으로 가는 버스래요. 진도로 내려가는 버스. 그래서 일단 탔어요. 무조건 탔는데 제가 타고 가면서 상황을 보니까 저희가 그때 버스로 출발한 엄마들이 5대가 출발을 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교무실을 들어가서 그 상황을 물어보니까 학교에서는 상황이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한 거죠. 진도로 가겠다. 우리가 가서 아이들을 데려오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아이가 이렇게 커다란 참사가 일어나고 아이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려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아이들이 구조가 됐지만은 놀랬기 때문에 아이들을 다독거려서 데려오려고 저희는 내려간 거지,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간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타고 가는 버스에 제 뒷좌석에 이렇게 앉아있는 엄마가 딸하고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미 구조가 돼서 진도 실내체육관에 나와 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엄마 언제 와? 몇 분 걸려?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나온 아이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약간 좀 그랬던 거는 윤민이하고 통화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또 쟤는 또 저의 나름대로 위안은, 아까 윤민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아이들을 태우면은 거기서 진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근처 섬에다가 아이들을 일단 내려놓고 또 구조하고 내려놓고 구조하고 내려놓고 이런 게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이면은 이게 와이파이가 안 터져서 애가 통화가 안 될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자기 위안인지 모르지만은 그런 상태로 진도를 내려갔죠. 그래서 실내체육관 앞에 저희들 딱 내려놓는데 가니까 생존자 명단이라고 사항판이 크게 앞에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생존자 명단이 쫙 써붙여 있어요. 근데 보니까는 윤민이 이름이 없어요. 샅샅이 봤는데 윤민이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고 막 이제 거기 선생님들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막 물어봤더니 그 관계자분이 어떤 분이 그러셨대요. 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거의 2시간 가까이를 거기서 기다렸었어요. 배 들어오는 거. 근데 한 2시간쯤 되니까 더 이상 들어올 배가 없대요. 끝났대요. 안 들어온대요, 배가. 그러면 이 상황이 뭐냐고요. 거기서부터 엄마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우리 여기 못 있는다. 팽목으로 가야 되겠다. 가까이 가서 상황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그 버스를 타고 체육관에서 팽목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30분이 걸려요. 차로.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팽목으로 들어갔죠. 팽목으로 가니까 이미 팽목강에 사람이 엄청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울부짖으면서 뛰어다니는 사람은 유가족이고 카메라 메고 막 수첩 들고 다니는 사람은 기자고 아까 보셨듯이 등산 자켓을 주고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사복 경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부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는 그때부터 그날부터 바다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 하면은 차라리 육지에서 난 사고라면 버스가 넘어졌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합심해서 버스 들어요. 산사태로 아이들이 매몰됐다면은 저희가 손으로라도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난 지점이 펜목에서도 2시간이 들어가는 지점이었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도 안 보여요. 펜목에서도. 그냥 바다만 보고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거밖에 못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윤민이는 8일 후에 나왔거든요. 저는 8일 동안 그냥 울며 불며 거기 앉아서 바다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후회되는 게 제일 가슴 아픈 게 제가 윤민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때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엄마인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배가 잠기는 거를 보고만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지방으로 이렇게 해외로 제가 제 몸이 닿는 한 계속 돌아다니는 이유가 어쩌면은 그 죄의식, 자책감 그런 거가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윤민이한테. 제가 엄마로서 아이를 너무 어이없게 뺏겨버렸다는 거. 제가 아무것도 못했다는 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윤민이한테 그게 너무나 미안해요. 그래서 제가 좀 몸이 좀 약해서 힘은 들지만은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려고요. 저는 항상 그래요. 간담회 가면은 어디서든 10분이든 20분이든 그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언제든지 가겠다고. 가서 우리 윤민이 얘기 그리고 세월호가 어떤 사건이었다. 정부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해달라. 우리하고 손 같이 잡고 같이 좀 진실 규명 좀 해보자고. 이렇게 부탁하러 다닐 수 있다고 어디서든 저희를 불러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육이 며칠 만에 돌아왔나요? 예, 마지막 모습 23일이니까 딱 일주일 만에 엄마 들어올라왔어요. 저기 마지막 모습이 어떠셨어요? 어땠어요? 딱 멈추어서 다시는 덜 주고 싶지 않은 모습인데 비교적 깨끗한 상태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마에는 베인 상처가 있고 그리고 손은 약간 이렇게 그 왜 목욕탕 갔다 오거나 손에 많이 물에 많이 오래 있으면 약간 부는 쪼글쪼글한 손발은 그랬었고 튼튼한 꿀벅지와 그 다음에 실룩실룩한 그 아주 빵빵한 엉덩이 그리고 어깨 굉장히 어깨가 넓었어요. 운동선수 같은 튼튼한 엉덩이는 여전했는데 표정은 엄마한테 와서 다행이다. 엄마를 만나서 참 다행이다. 엄마 그런 표정으로 살짝 웃는 표정으로 올라왔어요. 제 마음이었겠죠. 아들을 그렇게 맞이하고 싶은 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아들이 알고 다른 아이들 모습하고는 다르게 깨끗하게 올라왔는데 저는 아이를 마지막으로도 그다음에 휴대폰으로도 아이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던 모습이 전부고요. 휴대폰을 굉장히 손재주가 좋은 녀석이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꼭 끼고 다니면서 이렇게 항상 소식을 전하고 했는데 사고 당일날 아침 사고 소식을 접하고 9시 반쯤이었어요. 저는 이제 강의를 위해서 열심히 달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전화가 와서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확인을 했더니 아이가 단 배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빨리 저기 뉴스를 보라고 했더니 도착을 해서 뉴스를 봤더니 전원 구조를 하고 매스컴에서 그때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 전에 이렇게 안부를 물었죠. 아들
엄마한테 빨리 지금 그 무사한지 안부 메시지 보내. 조용해요. 9시 반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연락 기다린다고. 무사한지 연락하라고 했더니 답이 없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뉴스를 들었는데 저는 구조래요. 쓸어내렸죠. 그런데 통화가 안 돼요. 그런데 강의를 해야 돼요. 10시에. 소리 들리시죠? 전원 구조라면 내가 지금 지금 아이가 어떻게 사고가 났으니까 수습을 할 것인데 거리를 따져보니 너무 멀어요. 5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리고 진도 앞바다래. 제주도 앞바다 그 근처래요. 그럼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제 믿었죠. 그래서 강의를 하고 갈까? 그랬는데 전화가 온 거지 아빠한테.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그냥 빨리 나와. 그래서 부탁을 하고 나왔는데 학교를 달려갔죠. 갔더니 지금 말한 그 아수라장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더니 이모가 언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이가 젖어 있으면은 안 되니까 옷을 챙겨가 그래서 챙겨주더라고. 옷을 챙겨서 아빠랑 그냥 개인적으로 차로 출발을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갔죠. 그리고 휴게소 갈 때까지는 쉬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휴게소를 지나서 한 2시간 정도를 달리고 났더니 이렇게 뉴스에 실시간 또 뜹니다. 오보였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죠. 아빠를 안정시키면서 달려갑니다. 진도체육관에 갔더니 실종자 반별로 생존자 명단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0개 반입니다. 한 반에 보통 300명, 30명이면 어쨌거나 지금은 250명의 실종자, 희생자 아이들과 지금 4명의 실종자가 포함된 아이들이 250명이에요. 그리고 생존자 74명. 근데 이제 생존자 명단에 없고 중요한 건 반별로 생존자가 이렇게 적혔는데 앞반에 1반, 2반 여학생반에는 아이들이 좀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다른 반들은 1명 아니면 2명 아니면 명단이 없는 거예요. 아이가 2학년 8반이었는데 2명 적혀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상황들을 파악을 하면서 팽목항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갔더니 그런 상태였고 정말이지